안녕하세요. 애자일한 사회를 꿈꾸는 애자일 소사이티 대표 이재왕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애자일 실무 및 심화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 실무하고요. 스크럼반,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 실무, 애자일 제품 책임자, 칸반 시스템 실무, 애자일 리더십 및 코칭, 이렇게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무 과정이고요. 애자일 리더십 및 코칭 과정만 심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는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 실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 실무라고 이렇게 왼쪽 트레이닝을 치시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개요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본 과정은 글로벌하게 활용되고 있는 애자일 방법론인 린 스타트업과 스크럼에 기반한 프로젝트 관리 실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애자일 주요 원리와 마인드셋을 이해하고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방법을 실습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오랫동안 수행했던 과정인데요. 그동안 많은 참가자들이 호평을 해주신 과정으로 단연간 국내 현실에 맞게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스크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애자일 원리와 마인드셋, 린 스타트업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획 방법, 본격적인 스프린트 개발에 앞서 필요한 스프린트 준비 과정, 그리고 개발 산출물 및 외주업체 관리 등을 추가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 중에는 애자일 방식이 문서 작성을 안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 산출물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만은 아예 안 만드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산출물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첫 번째 세션은 많은 기업에서 애자일을 왜 도입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최근에 애자일을 기업에서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품 개발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애자일 개발이 어떻게 창의성과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애자일 스크럼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하여 애자일 원리와 마인드셋을 이해합니다. 이 게임은 10여 명 내외가 단체로 하는 게임으로 이 과정에서 자기조직화, 스프린트 회고, 애자일 리더십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게임을 끝내고 나면은 애자일 개발 선언문의 핵심 내용과 애자일 마인드셋 개념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요, 스크럼 개요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수행 방법을 이해합니다. 여기서는 스크럼 프로세스와 주요 활동, 역할, 한계점 등을 먼저 알아보고요. 실제 애자일을 적용할 때 필요한 프로젝트 주요 활동과 참가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애자일 프로젝트 수행 단계는요, 크게 애자일 프로젝트 기획 단계, 스프린트 준비 단계, 스프린트 개발 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단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요, 애자일 프로젝트 기획 단계 주요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실습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사용자 니즈는 어떻게 도출하고 프로젝트 제품 비전은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는지에 대하여 배우고요. 요구사항 도출 및 사용자 스토리 도출, 제품 백로그 작성 및 업무 우선순위 설정, 제품 백로그 작성, 애자일 프로젝트 예산 및 일정 산정 방법, 외주업체 계약 시 고려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과정 중에 스토리 포인트와 플래닝 포카 기법 등을 활용해서 애자일 프로젝트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습은 린 캔버스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제품 비전 수립에서부터 프로젝트 예산 및 일정 산정까지 실제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실습합니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요, 스프린트 준비 단계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실습합니다. 이 단계에는 기획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프로젝트 개발팀이 구성되고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단계는 보통 2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때 개발팀에서는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도 참여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요구사항 및 제품 백로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애자일 프로젝트 성과 지표,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6번째 세션에서는요, 스프린트 개발 단계 주요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실습합니다. 여기서는요, 본격적인 스크럼의 스프린트 개발을 하는 단계로 스프린트 계획과 데일리 스크럼 미팅, 시각적 관리와 스프린트 보드 구성, 스프린트 개발 관리 방법, 스프린트 리뷰 및 회고, 배포 및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특히 스프린트 개발 관리 내용 중에서 개발 산출물 작성이나 통합 테스트 방법, 완료 기준, 테스트 주도 개발, 페어 워킹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세션에서는요, 실제 애자일 스크럼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조직에 맞는 적용 방안을 토론합니다. 여기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애자일 스크럼을 적용하는 방법과 국내외 애자일 적용 사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교육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각자 조직에 적합한 애자일 적용 방안을 생각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는 총 16시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자일 제품 책임자 실무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 책임자 혹은 비즈니스 기획 담당자가 애자일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을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고객 니즈를 보다 깊이 탐색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 기법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 책임자가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어떻게 협업해 나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은 애자일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품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교육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요, 제품 관리 및 스크럼 개요를 살펴보고 애자일 제품 개발 방법을 이해합니다. 여기서는 전통적 개발 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스크럼 개발 주요 활동과 역할, 제품 책임자 역할과 다른 관리자와의 차이점 등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통해서 애자일 원리와 마인드셋을 이해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요, 애자일 제품 기획 단계에서 주요 활동과 역할들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실습합니다. 여기서는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더하여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고객 니즈 분석 방법과 제품 비전 및 프로토타입, 제품 로드맵 작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세션은요,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제품 책임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요, 애자일 적용 사례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의 제품 책임자 역할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교육생들은 각자 조직에 적합한 애자일 적용 방안을 함께 토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자일 제품 책임자 과정은 총 16시간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 실무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쓴 책에도 현실에서는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애자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함께 포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혹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론을 혼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자일 방법론 자체가요, 시작 단계부터 규모가 작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폭넓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통적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핵심 프로세스인 프로젝트 범위, 일정, 이슈 및 리스크 관리와 같은 것을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요, 글로벌 PM 방법론 중에 하나인 PMBOK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프로젝트 상황에 어떻게 혼합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이 과정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커리큘럼 중에 첫 번째 세션에서는요,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PMBOK, CMMI, 스크럼과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차이점과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조직의 프로젝트 관리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와 PMO의 역할과 차이점, 그리고 프로젝트 생애 주기와 선정 기준들을 배우게 됩니다. 애자일 방식과 전통적 방식의 차이점은요, 기본적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생애 주기를 선택하는 거죠. 이거를 또 하이브리드 형태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전체 프로젝트 관리 계획 방법을 이해하고 업무 범위 정의 및 변경 관리 방법을 습득합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요, 범위 관리에 대한 방법이 애자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의 범위 관리 방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로젝트에서는요,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업무 범위 관리나 일정 관리와 같은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는 문서에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여기서 배우시게 되고요. 그 밖에 범위 관리에서 수행하는 범위 정의라든지 WBS 작성 방법, 베이스라인 설정, 업무 범위에 대한 변경 통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습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 개념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주요 활동을 실습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 간트 차트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프로젝트 일정 계획 수립 절차 등을 다루며 CPM, 크래싱, 패스트 트래킹과 같은 프로젝트 일정 최적화 기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정 최적화 기법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중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지체 상황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 관리자가 알아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네 번째부터 10번째 세션까지는요, 애자일 스크럼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방법론과 애자일을 비교하면서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부족한 부분을 애자일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번째 세션에서는요, 프로젝트 리스크와 외주 관리 개념,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활동을 실습하게 됩니다. 이슈 및 리스크 관리와 외주 관리는 애자일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필요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 이슈 및 리스크의 발생 원인과 평가 방법, 대응 전략,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 등을 배우게 되며 프로젝트 외주 업체 선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세션에서는요, 실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애자일 적용 방안을 토론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각자 조직에 적합한 애자일 적용 방안을 생각하고 토론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 과정은 총 24시간 3일 과정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